딱 이맘때쯤 안과에 오시는 20대, 30대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뭔지 아실까요? 바로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할지인데요. 저희 S안과에서도 20, 30대 여러분들의 1.0 시력을 위해 정말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사실상 굴절 교정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퍼스널라이즈 라식 라섹과 스마일 수술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력 교정 수술을 아직 받기 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퍼스널 아이즈 라섹 라식 그리고 스마일 수술에 대한 비교입니다. 먼저 두 수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스널 아이즈 라식 라섹입니다. 시력 교정에 무척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퍼스널 아이즈가 무엇인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퍼스널 아이즈는 아주 쉽게 말하면 각막부터 시작해서 수정체, 망막, 그리고 안구 뒷면까지 안구 전체를 3D 모델링해서 맞춤 시력 교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일반 라식과 라섹이 도수를 맞추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퍼스널 아이즈는 나만의 안구 맞춤 라식, 안구 맞춤 라섹이라는 뜻인데요. 그 결과 이 각막 모양은 어떤지, 좌우 눈이 미세하게 어떻게 다른지, 동공 크기는 어떤지, 특히 어두운 곳에서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밤에 빛 번짐에 취약한 눈인지까지 전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올해 2026년이죠. 사실 이제 시력이 1.0이 되는가는 당연한 시대고요. 낮이든 밤이든 덜 피곤하고 빛 번짐 없게 편안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아이즈로 시력을 설계하게 되면 난시뿐만 아니라 고위 수차까지 반영한 진짜 시력의 질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고위 수차와 관련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눈은 밤이 되면 빛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빛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막 주변부를 통과하면서 불규칙한 곡률로 인해 망막 중심부에 모아지는 빛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고위 수차를 고려하지 않고 시력 교정을 하게 되면 빛 번짐, 눈부심, 또 그리고 시력의 질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위 수차를 반영한 시력 교정 설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스마일 수술은 무엇일까요? 스마일은 각막을 열지 않고 각막 안쪽에 렌티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빼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안구건조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약 50%의 환자분들이 스마일 수술로 시력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퍼스널 스마일 수술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반이 되는 레이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퍼스널 아이즈는 라식이나 라섹에서 사용하는 엑시머라는 레이저를 전제로 설계가 됩니다. 각막을 어디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다듬을지가 전부 엑시머 레이저 기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마일 수술은 주로 femtosecon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femtosecond 레이저로 각막 실제 일부를 절개해서 동그랗게 렌티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호환이 어렵고 사실상 두 수술은 이제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퍼스널 아이즈라는 시스템을 미국 알콘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라식이나 라섹의 비중이 전체의 70에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스널 아이즈도 엑시머 레이저 기반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퍼스널 아이즈 그리고 스마일 수술은 시력 차이는 없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시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1.0이 잘 나온다는 건데요. 하지만 차이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퍼스널 아이즈 라식, 라섹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 수차 조절, 미세 난시 조절, 그리고 좌우 눈 밸런스의 조정, 야간 시력의 질, 이러한 부분까지 정밀한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이 라식, 라섹 비용에 맞춤 모델링까지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수술 기반이 라식과 라섹이기 때문에 이러한 라식과 라섹의 단점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안구건조증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라식의 경우에는 이제 플랩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충격에 취약하다든지 그리고 라섹의 경우에는 통증이 초반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식, 라섹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말하자면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스마일 수술은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지만 사실상 렌티큘을 일괄적으로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시력질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 수차를 정밀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시력 회복과 일상 복귀 그리고 비용적 부분이 우선이라면 스마일 수술은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재교정이 필요한 이유는 수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수술 후에 근시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퍼스널 아이즈 라식 라섹의 경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재교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의 경우 동일한 스마일 수술로 재교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보통 라섹으로 보완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아이즈 라식 그리고 라섹끼리의 비교는 어떨까요? 퍼스널 아이즈 설계가 미국에서 개발됐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굳이 라식과 라섹 비중을 치자면 라식이 최소 50에서 60% 이상이고요. 라섹은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퍼스널 아이즈는 굳이 따지자면 라식에서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되는 설계이긴 합니다. 퍼스널 아이즈 임상에서도 퍼스널 아이즈가 필요한 눈이라면 라식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먼저 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식이 100이라면 라섹도 98, 99에 가까운 시력 보정 설계를 해줍니다. 각막이 얇고 라식 절편을 만들기 어렵거나 외상의 위험이 있는 직업에 종사 중이시라면 퍼스널 아이즈 라섹으로 수술 받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퍼스널 아이즈 라식 라섹 그리고 스마일 수술 전부 1.0 시력을 만들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만 이후 야간 시력의 질이나 빛번짐을 고민하신다면 퍼스널 아이즈 라식 라섹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회복 속도와 비용이 우선이라면 스마일 수술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력 교정술 선택에 도움이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S안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